지금 OTT가 주로 보면 웨이브, 티빙 이게 국내 토종 OTT인데 네. 얼마나 오르는 거죠, 가격이? 이게 가격이 한 15% 지금보다 한 2,000원 가량 오른다고 보시면 네. 되는데요. 제가 좀 알기 쉽게 정리해봤는데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웨이브가 이제 이용권 가격, 정기 구독 방식의 이용권 가격을 15% 인상했고요. 뭐 개별 컨텐츠 구입하는데 필요한 그 코인 있잖아요. 네. 캐시 코인 이걸 30% 인상했습니다. 네. 또 티빙의 경우에는 베이직 9,000원으로 인상하고 스탠다드 프리미엄 다 2,000원씩 인상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작정 다 모든 이용자들한테 인상하는 게 아니라 네.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인앱 결제하는 경우에만 올린다는 거거든요. 자, 인앱 결제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이 OTT 앱 들어가서 이 앱 안에서 결제하면 인앱 결제라고 부르거든요. 네,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결제 시 가격이 이제 15% 이제 올라간다는 의미인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올리는 이유가 뭐 인앱 결제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가요? 그럼? 네, 인앱 결제 때문에 올리는 건데요. 네, 네. 구글이 오늘부터 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이 인앱 결제 강제하는 게 이용권 가격 올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를 좀 보면 구글의 갑질이라고 좀 보여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가 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휴대폰 앱 켜서 음. 보통 앱 다운받을 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용하잖아요. 안드로이드 폰 사용하시는 네. 분들은 네. 뭐 그래서 웨이브 같은 거 다운받고 우리가 그리고 그 앱을 켜서 거기 안에서 결제하면 구글이 수수료를 30% 떼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그 앱에 뭐 이럴 일은 없겠지만 쉽게 설명해서 웨이브에서 제가 100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구글이 30만 원 가져가고 정작 웨이브는 한 70만 원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개발사들이 이런 수수료 좀 아끼려고 인앱 결제 대신에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했어요. 말 그대로 외부 링크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인데 이러면 수수료를 30%안 내고 좀 아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아웃링크 방식을 막고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는 건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들한테 30% 수수료 다 떼가겠다는 거예요. 마치 통행세처럼.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안 할 경우에는 4월 1일 오늘부터죠. 앱들이 업데이트하면 이거 안 받아줄 거다. 그리고 6월부터는 아예 너네 앱들 우리 마켓에서 삭제할 거야. 이렇게 엄포까지 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근데 구글만 이렇게 하냐? 아니고 애플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인앱 결제를 강제화하는 게 구글이랑 애플 둘 다 양대 거대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네이버 웹툰 같은 거 결제할 때 쿠키 하나에 100원이거든요. 근데 네. 이미 뭐 인앱 결제 강제화 하다 보니까 애플 폰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120원에 결제하고 좀 비싸게 사고 계실 거예요, 아마. 사실 이 인앱 결제가 작년부터 큰 이슈였잖아요. 사실 네. 이게 그 뭐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플랫폼사들이 그냥 대놓고 뛰어가는 그런 네. 액수다. 그래서 그 방지하는 법도 만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러면 안 지키겠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플랫폼사들이 떼어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말 그대로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강제하는 걸 막기 위해서 마련된 법안인데 이 법도 있는데 오늘부터 인앱 결제 강제하겠다는 건 그냥 이 법 패싱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일단 이 법안 핵심 내용 짚어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특정한 결제 방식, 그러니까 인앱 결제 방식이죠. 이걸 강제하는 행위, 그리고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 세 가지 항목을 금지하는 게 핵심 조항이에요. 근데 이 법안에 약간 구멍이 있는 게 구체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뭐 내용은 없거든요. 약간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웃링크를 의무화하지 않는데 근데 인앱으로 할 때는 올리지 마라. 그러면은 그럼 제3자 결제는 또 그래도 허락은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 법. 그러니까 네.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마라는 마라.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구글이 약간 여기서 꼼수를 쓴 게 네. 그럼 인앱 결제도 인앱 결제 말고 다른 방식도 하나 더 추가하겠다. 제3자 결제 방식이거든요. 이러면서 좀 피해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특정한 결제 방식 강요하지 강요하지 않았다. 않았다. 제3자 결제 방식도 우리는 주어졌다. 근데 이 또 3자 결제 방식이 좀 또 이렇게 좀 피해간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것도 수수료 최소로 26% 떼가거든요. 네. 여기에다 결제 대행사까지 끼면 30%보다 더 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그런 결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는 그 문구에만 이제 나는 이것만 지켰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제3자 결제를 허락하는데 그 3자 결제가 더 수수료가 높아서 네. 결국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네, 어찌 보면 굉장히 그 법의 취지하고는 이제 다른 그렇죠. 그런. 네. 근데 구글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지킨 게 뭐 있냐 이제 이럴 수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법을 패싱한다 이렇게 표현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그럼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는 어떤 입장일까요? 방통위는 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그냥 구글 갑질 방지법 이거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글의 위반 행위 공식화한 뒤에 사실조사 착수할 걸로 보이고요. 또 뭐 이 사실조사 착수하기 전에 장치도 마련해 놨어요. 전체 회의 열고 정부의 사실조사를 위해서 자료 제출 명령 2회 이상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의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조사 구글이 회피할 수 없도록 미리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또 사실조사 불응하면 5천만 원 과태료 내고 또 사실조사 통해서 위법 행위로 결론 났을 때 매출액의 2% 연간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구글 입장은 어때요? 구글은 구글은 뭐 여전히 인앱 결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사실상 이렇게 방통위가 한 것도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글의 연간 매출액이 뭐 1조 넘는 걸로 추산되는데 2%라고 해봤자 구글이 사실 이거에 끄떡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리포트가 준비돼 있나요 지금? 예, 그 요거와 관련된 리포트를 조금 더 이게 정리되는 리포트를 한번 보고 얘기를 네. 한번 이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오늘부터 웨이브 같은 주요 동영상 서비스의 요금이 줄줄이 오릅니다. 구글이 자신들을 통해 앱을 내려받을 경우 결제된 돈의 30%를 수수료로 떼가기로 했기 때문인데 앱에서 결제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결제하면 요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를 구글이 수수료로 떼갑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앱은 6월부터 아예 스토어에서 빼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웨이브 같은 동영상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이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최대 월 2,600원까지 요금을 올릴 예정입니다. 이걸 막자고 국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법은 구글이 특정한 결제 방법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구글은 자신이 만든 결제 시스템 외에 앱 안에 머물며 다른 결제 방식을 쓰는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걸로 이 조항을 피해갔습니다. 새로 만든 두 번째 방식도 수수료를 26% 떼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목표는 가격 규제였지만 가격 규제라는 형식을 빌리지 못하고 우회적으로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라는 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느냐. 시행령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재를 가해도 구글이 소송으로 맞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구글이 법을 어겼는지 추가 해석을 발표할 예정인데 뒤늦게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네, 사실 저는 리포트를 보면서 이게 구글한테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정부가 이거 법 통과했을 때 세계 최초 인앱 결제 맞아요. 뭐 저지할 수 있는 법을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까지 부여하면서 이제 떨썩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구를 보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기대했던 기업들만 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요, 그죠? 네, 그 국내 ICT 업체들 피해 상당히 우려되고 있는데 당장 이 아웃링크 삭제해야 되잖아요. 또 IT 업계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여전히 강력하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끄는 IT 기업 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최근 방통위에 공식적으로 이 구글의 행위에 대해서 유권 해석 요청한 바가 있고요. 또 그 구독료 올리기로 한 국내 OTT 토종 업체들 이 업체들도 오늘 인수위에 가서 공식적으로 또 의견 전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 얘기는 해봤고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에는 요금이 네. 다시 오르는 게 이것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길게 돌아왔는데 네. 뭐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네,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네, 말씀드리면 이 구글의 꼼수에는 소비자들도 꼼수로 대응하자. 이게 해결 방안 같은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앱 인앱 결제를 하면 이제 요금이 오르는 거잖아요. 네.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PC 웹사이트 들어가서 결제하면 어. 이용료 그냥 그대로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꼼수로 좀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OTT뿐만 아니라 이제 OTT는 올렸지만 이제 구글이 계속 이런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화하면 다른 앱들도 뭐 올릴 수도 충분히 올릴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핸드폰 앱 통해서 결제하는 것보다는 웹사이트 PC에서 찾아 들어가서 내가 직접 결제하는 게 더 싸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더 이득되는 부분 그렇군요.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댓글에서 해피 모먼트님께서 그럼 그냥 인터넷으로 결제하면 되는 거 아님? 네네 이라고 맞아요. 물어보셨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 그게 정답이군요. 네네네 정답입니다. 그게. 어. 네. 근데 또 싸야덕님께서는 구글과 애플이 이런 움직임에 또 뭐 그 제대로 그 배려를 해주겠느냐 안 해줄 것 같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또 해주시기도 그렇죠. 이제 하시는데요. PC 결제가 또 활성화되면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뭐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앱들이 인터넷에 가면 더 싸요 이렇게 못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네, 왜 그걸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저희 웹페이지 들어가서 결제하면 쌉니다 이렇게 안내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네네네. 되겠군요. 많이. 소비자들이 알아서 똑똑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네.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좀 OTT 사업자를 시작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뭐 웹툰이나 웹소설, 뭐 네. 음원 플랫폼 이런 쪽들도 결국 구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구글이 입장을 바꿔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그 조금 뭐 성급하게 뭐 법의 의미를 미리 막 이렇게 축하하기 전에 좀 그 업체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하여튼 정부 대응도 앞으로 보겠고 구글의 입장 그리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가적으로 한번 저희가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 전현남 기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네. 해피 모먼트님께서 전현남 기자님 예뻐요라고. 감사합니다. 네. 뭐 그건 다 알려진 사실이어서.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나옵니다. 네. 또 오세요. 네. 까만 어둠 속에 갇혀 헤맬 때 언젠가 내게 툭 건넨 말 마음의 먼지들을 좀 걷어내며 너도 조금은 나을 거야.